네, 안녕하십니까. 호수의 백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관련된 종목이 있으시면 모르겠습니다만, 어, 이제 제 팬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독자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종목 상담을 좀 원하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제가 이제 참 이런 경우에는 사실 좀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을 제가 이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이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확연한 인사이트가 있거나 뭔가 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던 종목들이 아니라 이제 보통 다른 데서 좀 보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셀트리온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얘는 증여가 끝나면 증여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이러면 결국에는 저는 셀트리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회사라고 보거든요. 중장기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셀트리온은 문제가 전혀 없는 회사예요. 셀트리온 굉장히 경쟁력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뭡니까 우호적인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 셀트리온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KN솔인데 얘가 이제 그 클린룸 이런 거 있죠. 이게 보통 어디에 쓰이냐면 반도체 공장이라던가 이런 것들 신규로 증설을 할 때 쓰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특히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 냉각, 액침 냉각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클린룸이라고 하면 제가 미리 이야기를 했던 기업들이 있어요, 그죠? 어, 그 기업들 저는 KN솔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 이 회사의 실적 자체가 막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어. 그리고 그 클린룸에 있어서 얼마나 뛰어난 역할을 내고 있는지, 그러니까 경쟁사들에 대비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한데 이제 KN솔 보시면 자 이거 좀 보시면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괜찮습니다만 이 적자가 났어요 작년에. 분명히 뭔가 단기적으로 뭔가 악재가 있거나 아니면 어딘가에다가 돈을 썼거나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6년도에 만약에 턴어라운드가 크게 나오면 괜찮겠죠. 근데 2026년 3분기, 1분기에 영업이익이 6억 원이거든요. 그렇게 좋진 않다 이거예요. 어. 그러니까 보통 제가 뒤에 ENG가 붙으면 이 클린룸 장비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죠? 그러면 대충 노려볼 만한 기업이 누가 있냐면 신성 ENG가 있겠고 한양 ENG 같은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한양 ENG 차트를 이게 지금 제가 이게 맥이라서 다 잘 안 나옵니다만 한양 ENG를 보면 얘가 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자 주봉상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 그대로 한번 보면 차트가 안 무너졌어요. 지금 사실 코스닥이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얘가 어느 라인을 견디고 있죠. 그죠?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신규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제가 특히 이제 이 한양 ENG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 회사도 실적을 한번 바라봅시다. 자 보시게 되면 실적이 굉장히 좋죠. 굉장히 단단하죠. 조단위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한양 ENG가 좀 더 안전하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신성 ENG 이런 것들보다도.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분이 이거를 했다라는 게 비난하기보다는 클린룸이면 클린룸 대장을 잡아야 되고 액침 냉각이면 액침 냉각 대장을 잡아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우리 GST였나? 얘가 보통 액침 냉각으로 굉장히 괜찮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KN솔은 뭐냐면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그냥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예, 좀 아쉽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를 제가 휴대폰으로 보고 있는데 그쵸 너무 많이 빠졌어요. 언제 매수를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023년도 주가까지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이건 사실 뭐 지금 매도한다기보다는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거는 사실 좀 아쉽다. 근데 손절 물타기는 반대입니다. 이거 물타기는 반대.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는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봐도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비중을 실지는 마시고 결국에 코스닥도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정 KPS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걸 한번 봅시다.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얘는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보시면 사실 다 무너졌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많이 빠지게 됐고, 근데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 측면에서 자 여기 좋아지죠. 결국에는 재무제표적으로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전이라는 모멘텀도 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한정 기술도 제가 이야기했다가 많이 빠진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이제 한정 KPS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 관련해서 뭐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한수원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거고, 만약에 실적이 바로 안 나오면 이거는 결국에는 어떤 재료 붙어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가가 뭐 완벽하게 좀 나올 거다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주가는 좀 오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평균 PER 대비 25%는 지금 시장이 다 이래서 이 종목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나쁘지 않다고 보고 괜찮다. 그 상하 프로테크 얘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얘도 어떻게 보면 잡주죠. 사실 참 잡주입니다. 근데 이제 상하 프로테크는 얘가 이제 재료가 뭐가 들어가냐면 2차 전지 들어가고요. 수소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50년의 불소수지 본업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성 신사업 이런 것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준비가 되고 있냐면 그 증여 이제 회사를 좀 넘기려고 이게 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얘도 그냥 하염없이 빠져버렸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은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막 그 실제로 실적이 막 늘어나고 있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테마 종목을 봐도 좀 실적이 늘어나는 애들을 좋아해요. 근데 이제 올해 보시면 2026년도에 실적이 많이 뛴다고 2천억을 넘는다고 나와 있는데 가봐야 알겠죠. 가봐야. 애매합니다. 사실 이제 이게 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참 난감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 지금 팔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올라오면 어느 정도 좀 올라올 거잖아요. 그때 어느 정도 좀 비중을 낮추는 게 낫지 않나. 보시면 지금 이제 그 업종 분석해가지고 비슷한 회사들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이 기업들이 다 사업군들이 좀 겹쳐요. 뭐 2차 전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왜 다 비슷한 그 모멘텀들이 엮일 수밖에 없는 게 불소수지라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본업이랑 다 겹치면서 똑같은 화학 회사로 커나가고 있는 것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뭡니까? 그래도 산하프론테크는 보시면 적자 회사는 아니라는 거.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 다 나와 있죠. 태양전지도 있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부품 사업이라던가 소재 산업으로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얘네들이 다른 걸로 갑자기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테마가 하나 붙어가지고 주가가 쭉 터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런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은 아쉽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인데 이거 한번 보면 야 여기는 투자할 가치가 있죠. 지금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어마무시하게 뜁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게 여기 뭐 2분기 때도 또 삐끗 샀는데 이거 뭐 때문에 삐끗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회사는 자회사 가치가 되게 중요할 건데 지금 중복 상장하잖아요. 어 보시면 이게 지금 참 코에 걸면 코걸이고 뭐 어디에 걸면 참 이거 보시면 자 코스닥 상장사 모회사로 더 해가지고 물짝 분할하는 인수로 편입 이렇게 되고 있는데 DTS 상장 예비 심사를 승인을 했죠. 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걸 처음 보는데 이제 통신 네트워크는 좋죠. 근데 그 보시면 공랭식 열교환기 이게 지금 진행이 된다 그죠? 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덕산하이메탈 2029년까지 배당 성향 30%. 야, 저사주와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소각하기로 했다. 이건 의미가 있네요. 왜냐하면 주가를 누르는 요소가 사라진 거니까. 근데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긴 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실적 개선세가 상당히 개선 그 상황이 크다. 그리고 사실 통신이라던가 이런 5G라던가 이런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그 역량, 이거는 분명히 이제 이해가 된다, 그죠? 좋다. 이분이 왜 이 종목을 픽했는지도 사실 감은 좀 와요. 감은 좀 와요. 근데 여기 이 회사의 매출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그냥 이것만 봐도 이제 답이 나오죠. 자산만 봐도. 다산 DMC라던가 DTS 이쪽이 굉장히 뭡니까? 자산이 크죠. 그러니까 실제로 네트워크 회사라고 되어 있지만 기타에서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크게 나오는 회사다. 그죠? 뭐 제가 다 바라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럼 여기에서 특수 열교환기라던가 이쪽에 매출액이 굉장히 큰데 그것도 뭐예요? 미리 설립해 놓은 회사들인데 DTS도 2000년도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는 사실 나중에 생겼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면 더 오랜 시간 돈 벌어둔 주업이 따로 있네. 네트워크는 이제 커가는 거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동차라던가 특수 열교환기 이쪽으로 설계 제조, 특수 열교환기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뭡니까? 이렇게 커넥티드 카라던가 자율주행 이런 좀 더 지금 시대에 맞는 산업은 이 기업 주 산업이랑은 좀 다른 거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것도 약간은 어느 정도 테마성을 띠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매출액이 크게 늘어났고 근데 시장 안 좋아지고 중복 상장까지 이야기가 좀 돼버리는 그러니까 자회사가 상장해버리는 좀 악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회사가 막 영 양아치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어쨌든 회사가 중복 상장을 했지만 국가에서 인정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죠. 어,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롯데 정밀화학 지금 파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은 지금 파는 건 전 좀 반대입니다. 롯데 정밀화학, 음, 롯데 정밀화학은 좋다고 봐요. 바로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보시면 반도체 현상액 원료 사실 롯데정밀화는 이제 가성소다 가격이 뛰거나 이러면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게 좋아요. 이게 실적도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고 보시면 반도체 현상액 증설 결국에는 반도체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약했던 것들이 이건 좀 확연하게 커질 수가 있잖아요. 왜?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다 지금 증설하는데 이것까지도 지금 좋고 보시면 지분법 이익도 좋아지고 있고 이거는 그나마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별 문제가 없다. 롯데정밀화. 그 다음에 ICTK 이거는 그 저기 뭡니까 IoT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아, 참. 이게 이제 양자 쪽이잖아요. 양자 필요하죠, 사실. 근데 양자는 이제 엑스게이트 이런 기업들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양자는 뭐 지금 글로벌 빅테크 보안칩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기다려 볼 만하다고 봐요. 어, 그래서 기다려 보시고, 그 다음에 STX 엔진 매각이 돼야죠. 이거는 얘도 주가 정말 한없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매도예요, 과매도. 지금 엔진 쪽이 다 이래요. 다 절반 반 토막 났거든요. 저는 기다려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엔진은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태광 물 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태광은 어떻게 보면 그 원전 쪽이랑도 좀 엮이지 않나요? 그죠? 근데 그 조금 여기가 문제가 있는 게, 태광이 사실 일도 좀 괜찮게 하고 괜찮습니다만, 문제가 있었던 게 그 중동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발주 지연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해소가 될 거예요. 왜? 뭐 어차피 결국에는 그 미국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 이쪽도 있고 원전 쪽으로도 엮이는 회사인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태광도 결국에는 이건 시기적인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됐든 이 회사에 뭔가 어울리는 게 나왔을 때 좀 먹고 나올 만한 회사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장기로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랑,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우량주 위주로 투자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그 그런 타이밍들을 개인 투자자가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뭡니까? 좀 큰 종목으로 가라. 뭐 태광이 예를 들면 뭐 그쪽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던가, 뭐 아니면 하다못해 뭐 성광밴드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막 엄청 나쁘다는 아닌데,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좋다라는 것도 참 좀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회사의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뛰고 있긴 해요. 어, 분명히. 그러면 재료를 좀 기다려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근데 주가가 더 밑으로 빠질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왜? 매출액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싸진 건 분명합니다. 왜냐면 뭐 매출액은 8% 그리고 영업이익은 76%, 2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또 걸맞는 재료가 좀 나오려면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 왜냐면 태강은 이제 원전도 좀 있고 LNG 쪽에 특히 많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뭐 알래스카 관련된 이야기라던가 미국에서 LNG 프로젝트 이야기 나오면 다시 한번 좀 오를 수 있겠죠. 그거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녹십자 홀딩스. 어, 요번에 아마 물리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뭐 다른 종목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자,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녹십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2분기 영업이익도 안 좋아질 거고 이제 3분기부터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알리그로라는 게 나와요. 가봐야 알죠. 출하 지연이 지금 되고 있었고,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한 2, 3년 기다리면 이런 기업들은, 녹십자홀딩스가 여러분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하거든요. 거의 다 보통 올라옵니다.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네요. 제약바이오가 지금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빠진 것 같은데, 과매도 구간이라고도 봐요. 과매도 구간이라고도 좀 보여지고, 그 전까지는 주가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실적이 좀 안 좋아졌다라는 건 알겠습니다만, 그럼 뭐 회복하면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SBB테크, 제가 너무 명확하게 답을 못 드리는 건 죄송한데 이렇게밖에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SBB테크, SBB테크는 로봇 관련주죠. 액추에이터. 이거는 기대감을 좀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SBB테크. SBB테크는 홀딩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고, KX 하이텍. 근데 참 이거 보면서도 그냥 이런 거 말고 그 제가 로보티즈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고, 이것도 그냥 이런 거 말고 저기 뭐 현대중공업이라던가 아니면 하나엔진도 많이 빠졌거든요. 차라리 그런 게 훨씬 더 좀 낫지 않나 싶은데, KX 하이텍은 기다려 볼만 합니다. 왜? 이게 반도체니까. 반도체예요, 반도체. 얘도 지금 SSD 시장이랑 굉장히 밀접하죠. 그래서 캐파 확대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될 거고, 기다려 봐야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셀테리온 같은 것들 빼고 이런 대부분의 이런 좀 뭐 양자가 됐든 뭐 이런 좀 테마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손절을 할 때는 해야 됩니다. 대형주는 손절 안 해도 돼요. 2년 3년 기다리면 또 사이클 돌아오거나 시장 돌아오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비츠로테크도 좋게 봅니다. 비츠로테크는 저는 얘도 결국에는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게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우주항공 쪽도 있고 뭐. 근데 이 회사는 뭐예요? 실적 자체가 되게 좋아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츠로테크. 비츠로테크는 그래도 좀 쭉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뭐 사실 전지 쪽으로 되게 돈을 많이 벌긴 하거든요. 주요 사업 자체가.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얘는 들고 가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이 좀 커질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회사로 좀 보여져요. 음.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비츠로테크는. 비츠로테크는 기다려봐도 된다.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뭐 이런 건 안 팔아도 되죠. 삼성 E&A. 삼성 E&A도 안 팔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괜찮죠. 시가총액 큰 회사들. 삼성 E&A 실적도 잘 나왔잖아요. 오늘 발표했는데, 그죠? 이건 노 코멘트 할게요. 둘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 이야기 잠깐 할게요. 지금 보시면 확신 높은 롱 전략보다, 이게 어디서 이야기했냐면 JP모건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사이클 중간 수준만 반영을 하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 엔진 뭐 이렇게 프리미엄은 거의 미반영 상태다. 근데 지금 보시면 미국 관련 법안 개정,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중간 선거가 잘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기는 그림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손잡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 제발 좀 그거 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걸 좀 기다리셔야 되고, 현대중공업이랑 한국조선해양이 좀 올라와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기다려 봐야죠. 조선업 기다려 봅시다. 어쨌든 조금 제가 횡설수설한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지금은 모든 종목들에 있어서 물타기를 할까요에는 저는 아니오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만약에 좀 돈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오려고 할 때 그때 좀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거를 캐치하시긴 힘들겠지만 그게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반도체랑 어쨌든 엮여 있는 것들은 팔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많이 힘드실 텐데 다들 좀 힘내시고. 근데 종목 선정이 조금 아까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텔리안테크 같은 기업들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ETF에 인텔리안테크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주가가 빠져도 뭐예요? ETF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 그냥 올라가거든요. 스피어라던가 HVM 이거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만약에 스페이스X 쪽이나 우주항공 쪽으로 돈이 들어오면 올라갑니다. 어쩔 수 없이. 왜? ETF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ETF에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정말 뚜렷한 실적과 뚜렷한 사업 내용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전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조금 기대감 이런 걸로 좀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니 뭐 저도 뭐 다 많이 지금 빠진 상황이라 제가 더 낫다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좀 기다려 보시고 어느 정도 좀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나서 다시 한번 좀 보는 게 그분도 또 따로 코멘트를 해드릴 테니까 중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힘든 시장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시장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얼른 좀 돌아와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전히 삼성 SDS, LG CNS, SK텔레콤 상당히 좋게 봅니다. 다들 관심 가지십시오.